네, 등기법 기본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등기법 참 어렵죠. 뒤로 갈수록 또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갈수록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렵지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에는 지적법보다는 양도 많고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잘 이해하면은 그래도 편한데 처음에 한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등기법은 사실 고득점 맞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이제 이해가 돼 있으면은 그래도 한 8개까지는 맞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6개 이상은 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하는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가 좀 길어지고 좀 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분 기본 강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뭐 강좌가 기본, 심화 이렇게 여러 단계로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각각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만 잘 충실히 들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심화 시간에 뭐 미루지 않고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내용을 또 길게 하니까 좀 힘드실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양해 바라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강의에 또 하게 될 구분 건물 등기요.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다 보니까 민법을 전제로 해서 등기법을 쭉 공부해 왔는데, 이때 민사특별법 중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요것들을 하나 살펴봅니다. 저것도 시험에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칠판을 통해서요, 먼저 큰 흐름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쪽 한 필지 토지가 있고 또 한 필지 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각각 각 필지에 건물을 이제 짓습니다. 5층짜리 이제 건물을 지어요. 자, 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는데, 똑같은 쌍둥이에요. 똑같습니다. 다 한 30평 정도 해가지고 똑같이 건물을 지어요. 자, 똑같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은요, 왼쪽에 있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건축비 이제 목돈을 좀 취하기 위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한다는 것은 나누어서 판다라는 거죠. 이건 분양을 하고요. 이걸 분양해가지고 충분히 건축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건물은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그냥 임대만 합니다. 우리가 광고 보면은 이제 분양 광고가 있고 임대 관계가 있죠. 그러면은 왼쪽은 임대를 하고 오른쪽은 분양을 해요. 자, 분양을 한다는 것은요, 나누어서 팔겠다는 거죠. 나누어서. 임대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권 전체를 가지고 있고 빌려만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건물은 모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권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구분 소유가 모두 가능해요. 구분 소유, 구분해가지고 소유할 수 있지만요, 요거는 임대를 했고 이거는 분양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구분 행위를 한 것이고요, 구분해서 팔겠다는 구분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 것이고, 이거는 구분하려는 의사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임대는 했기 때문에요, 소유자는 한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똑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를 했으면 이것은 단독 건물이 되겠죠.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것은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이제 다 여러 사람이 되겠죠. 여러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집합 건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구분하여 한 동의 건물을 이렇게 구분하여 소유하는 거, 이걸 우리는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죠. 구분 소유. 구분 소유 건물이 있는 전체 이 건물, 구분 소유 건물로 구성되는 이 건물을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집합 건물과 구분 건물은 이게 구분 소유, 이게 구분 건물이 되겠죠.
구분 건물. 이것은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통속적으로 함께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이것도 구분 건물, 이 전체를 집합 건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집합 건물이고 집합 건물이 있다는 것이 바로 구분 건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혼동해서 막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구분 소유 건물,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습니까? 구분 행위까지 있어야 되죠. 분양이라는 구분 행위.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 행위가 없으면 이것은 단독 건물. 구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집합 건물이 되죠. 분양을 했다는 것이 집합 건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을 다루기 때문에 이 건물의 이제 등기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은 일반적인 등기부하고 동일하겠죠. 그냥 이 전체에 대한 표제부 나오면서 소유권 값.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부만 임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을구에 이제 임차인만 쭉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다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 건물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 이것은 건물주 자유라는 거죠. 자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합 건물, 구분 건물만 보게 될 텐데 집합 건물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요. 집합 건물의 구조는 여러분 이제 민법,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자, 집합 건물의 구조는요. 먼저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자,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을 하는, 즉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만 소유하다,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나만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는 어떻습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누는 거죠.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넣습니까? 당연히 공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법정 공용 부분 이렇게 또 표현하지만 보통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건물 안에는요. 자, 여기 102호라고 해보죠. 여기 101호고 여기는 102호예요. 자, 102호는요. 따로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따로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해가지고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따로 분양을 하지 않고요. 이 9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뭐 사랑방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즉 규약에 의해서요.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공용 부분으로 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서 공용 부분이 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처음부터 규약상 공용 부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도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해서 뭐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못을 박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일 또 받고 내일 모레도 받고. 이러면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의결권 4분의 3에 의해서요. 이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부분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청구해서 이 사람 쫓아내고요. 이 사람이 공동으로 십시일반해가지고 이제 매매 대금을 지급해서 공동으로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또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건물이죠. 자, 건물은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은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또 하나는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양이 가능하고 구분 소유가 가능한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요. 공용 부분으로 만들어진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건물은 전유 부분 아니면 다 공용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조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것이요.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되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철거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지 사용권. 자, 이 대지 사용권은요. 소유권으로 이 사람들이 대지를 소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소유권으로 대지 사용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요.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걸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토지 사용권이 되는 거죠. 이게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지 사용권.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등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와 관련돼서요. 먼저 이것이 한동 건물이죠. 그러면 집합 건물의 등기에서는 이게 한동 건물이에요. 그러면 먼저 한동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동 건물 등기부는요. 그래서 먼저 한동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볼까요? 한동 건물. 한동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 건물 표제부가 나와요. 한동 건물 표제부. 보통 등기는 이제 표제부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한동 건물이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한동 건물은 이제 총 5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뭐 5층 건물로서 1층은 몇 제곱미터고 2층은 몇 제곱미터고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표제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를 했으면요. 보통 일반적인 등기부는 한 건물 표제부가 나오면은 저 왼쪽에 있는 임대한 건물은 바로 이제 갑구가 나오겠죠. 한동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바로 갑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집합 건물은 어떻습니까? 집합 건물은요,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전유 부분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이 전유 부분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소유자가 달라요. 그렇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마다 따로 갑구, 을구를 둬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갑구 하나면 되는 것이죠. 갑구 하나면은 갑이 소유자니까. 이건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 호수마다, 전유 부분마다 갑구를 따로 둬야 될 것이고, 또 전유 부분마다요, 저당권자가 따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 을구를 또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전유 부분마다 갑구, 을구를 따로 둬야 되는데, 자, 갑구, 을구만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오른쪽에 2호 라인은 104제곱미터고 왼쪽에 1호 라인은 84제곱미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101호, 102호가 면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전유 부분마다 면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각 전유 부분마다 또 표제부를 또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 등기부는 이제 밑으로 돼 있습니다. 밑으로 돼 있지만 저는 이제 강의 여러분 이해 편의를 위해서 옆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101호죠. 101호. 101호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제부가 나옵니다. 표제부. 101호 이제 전유 부분에 여기 101호가 이제 전유 부분이 되겠죠. 이 전유 부분에 표제부도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유 부분은 1호 라인은 아까 84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84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죠. 84제곱미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갑구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소유자 갑구. 갑구를 만들면 여기는 이제 소유자는 갑이 최초의 소유자다.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만 또 이제 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을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을구를 만들어서 여기 대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다. 그러면 A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101호 전유 부분에 대한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2호에 대해서 102호 전유 부분이죠. 102호에 대해서 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103호에 대해서 또 표제부 갑구 을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103호는 없죠. 그러니까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건물 등기 기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그다음에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둡니다. 을구를 둬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건물 안에, 이게 전유 부분이긴 하지만요,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구분 건물들이기 때문에요, 등기 기록을 편성을 할 때는요, 이거 따로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파일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1등기 기록으로 편성을 합니다. 1등기 기록으로.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101호는 전유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2호가요, 공용 부분이었을 때요. 102호는 전유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02호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었을 때 그때는 좀 등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그럼 보죠. 그래, 전유 부분은요, 한동 건물 표제부를 둔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를 다 따로 둡니다. 예전에 시험 보면은요, 자, 집합 건물 등기 기록은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마다 갑구 을구를 둔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도 따로 둡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전유 부분은 구성될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상 공용부분이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관련돼서요. 여러분 그 민법에서 배우시면요, 이 공용부분은요 전유 부분의 절대적 일체성이죠. 예외가 없죠.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그래서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요, 공용 부분은 항상 함께 처분돼야 된다.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자, 우리가 계단이나 복도,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 거래를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만 전유 부분과 독립하여 팔 수가 없는 거죠. 사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만 따로 거래를 하지를 않죠. 거래가 될 수도 없어요.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될 수도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것은요, 거래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따로 이것은 등기를 만들질 않습니다.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상 공용부분은 과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한 동구물 표지에 비해 1층 전체 면적이 나오죠. 전체 면적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을 빼면요, 만약에 배기호는 만약에 표지에 부해 가지고요, 배기호는 104제곱미터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을 빼버리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따로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부는 좀 다릅니다. 규약상 공용부는 배기호는요, 처분이 가능해요. 처분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배기호를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규약상 공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방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이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요, 나중에요,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처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해가지고요, 따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처분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를 둬요. 등기를 합니다. 이건 처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건 처분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요. 자, 등기는 할 수는 있지만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든 구조상 공용 부분이든 지금 공용 부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요, 전유 부분과 일체성이요.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401호를 처분하게 되면요, 401호 전유 부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 배기호가 공용 부분이었으면은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까지 한꺼번에 항상 가는 거예요. 절대적 일체성이니까. 근데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규약상 공용 부분을요, 이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를 둔 다음에 따로 갑구를 두고요. 따로 을구를 두게 되면 갑구에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의 지분들을 쭉 적게 되겠죠. 구분 소유주들을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적게 되는데, 이런 지분들을 기록하다 보면요,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이 지분만 따로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지분만. 그러나 구조상이든 규약상이든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요, 절대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는데, 등기를 하다 보면은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갑구일구를 두지 않아요. 분리 처분되지 못하도록. 이 구조상 공용 부분만 따로, 규약상이죠. 규약상 공용 부분만 따로 처분될 가능성을 막고,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 갑구일구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만 둬요. 표제부만 두고 있다가 이 표제부에다가 이것은 공용 부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갑구일구는 없고 표제부만 둡니다. 즉,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자, 이렇게 갑구일구는 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표제부만 뒀다가요, 자, 이건 처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들이 이 배기호를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분을 하려고 해요. 팝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누가 사냐면 A라는 사람이 배기호를 사요. 배기호를. 자, 배기호를 사게 되면 이 사람은 집합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승계 취득을 받았죠. 자, 이제 샀기 때문에 이제 A가 소유하게 되면 이제는 102호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규약상 공용 부분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전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유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 돼 있을 뿐이기 때문에요, 이제 다시 이제 전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전유 부분으로서 다시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A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갑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갑부를 다시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집합건물 소유자로부터 승계 취득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갑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갑구 없이 소유했던 거예요. 공동으로. 갑구 없이 소유하다가 이제 갑구를 새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요. A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갑구의 항상 1, 2번은 무슨 등기라고요? 보존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상 공용 부분에 있어서 그 규약을 폐지했을 때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다시 전유 부분이 되고요. 그럼 전유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최초의 갑구에 다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A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요. 보존 등기는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A가. 다만 단독 신청할 때는 혼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폐지된 규약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규약이 폐지됐다는 폐지된 규약을 들고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이제 보존 등기가 돼요.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전유 부분이 됐죠.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닌 거죠. 따라서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배기원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전유부이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사람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몸만 박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의권 4분의 3에 있을 사람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다시 공용 부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팔게 되면은 그 공용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다시 또 이제 보존 등기라는 거죠. 이걸 다 폐쇄시켜버렸으니까. 없애버려요. 말소한 다음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시 등기를 하게 되면 또 보존 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됐을 때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으로 있을 때는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지 사용권을 어떻게 등기하느냐라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 자,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 두 가지는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은 건물에 관한 내용이니까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고요.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 기록이겠죠. 이거는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 기록이죠. 그럼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토지 등기 기록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표제부 갑굴구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표제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갑굴구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표제부에는 어떻습니까? 표제부에는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표시가 나오겠죠. 부동산 토지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요. 토지의 표시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겠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구가 있겠죠. 그럼 갑구에 어떻습니까? 이제 소유자들을 기록해야 되겠죠. 소유자를 기록할 것이고요. 자, 을구에는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한 뭐 소유권 유예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여기다 기록하겠죠. 자, 그럼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지 사용권은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대지 사용권은요. 전유 부분과 어떻습니까? 이것도 일체성이 있죠. 자, 일체성이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함께 처분이 됩니다.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지만은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규약에 의해서 토지 사용권만 분리 처분이 가능하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규약이 없다, 분리 처분 가능한 규약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에 의해서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분리돼서 처분되면요.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전유 부분 넘기면은 대지 사용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법률 관계가 또 간편하기 때문에요. 이 대지 사용권, 상대적 일체성으로만 있는 대지 사용권을 절대적 일체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절대적 일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먼저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약을 만듭니다. 분리처분 금지 규약. 분리처분. 금지 규약을 만들어 보죠. 금지 규약. 그러면 규약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분리처분될 가능성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게 되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분리처분 금지를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지 못하더라도요. 이 대지 사용권이 전유 부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요.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등기까지. 자, 등기까지 해버리면요. 등기된 내용이니까요. 선의자가 등장할 수가 없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을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등기까지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이제 절대적 일체성이 되는 거죠. 예외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절대 일체성이 됩니다. 즉 전유부분과 그러면은 대지사용권이 절대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면요. 전유부분과 절대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이 대지사용권,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지사용권이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지권이 됩니다.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이 등기를 통해서 대지권 등기가 됩니다. 대지권이 돼요.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는 등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돼요.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등기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대지권이 될 텐데,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러면 전유 부분을 처분할 때마다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반드시 함께 처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등기해버리면 되느냐? 갑이라는 사람이요. 101호를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권리도 바로 이전되도록. 만약에 건물 등기 이전하고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또 이전해야 되면요. 분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리냐. 건물 184제곱미터를 넘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84제곱미터를 넘기게 되면은 이 대지에 대한 권리, 대지권도 항상 함께 넘어가도록요.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버립니다. 대지권을 표시해요.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종류와 그 비율을요. 전유부분 표지에다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전유부분 84제곱미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도 한꺼번에 이전이 돼버리겠죠. 항상 함께 한 세트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 즉 대지권 표시를요. 전유부분 표지부에다 해버립니다. 항상 함께 이전되겠죠. 그러면 대지권을 표시할 때는요. 항상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101호가 1000분의 10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1000분의 10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리를 기록할 때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전유부분 표지에 비하느냐? 자, 그러면 101호는 이 토지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자, 201호는 이 토지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자, 301호는 이 토지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대지권 비율은 세대마다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유부분 표지에다 기록하지만은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통되는 거죠. 모두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비율만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대지권을 표시할 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요. 각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는요. 한동건물 표지에 그냥 한 번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토지의 표시는요. 모두 전유부분 표지에 공통적으로 기록될 내용들은 한동건물 표지에 한 번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 101호는 대지권이 얼마 가지고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102호는 대지권이 얼마고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적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한동건물 표지에 기록해요. 자, 이렇게 전유부분 표지에 공통적으로 기록될 내용들은요. 한동건물 표지에 한 번만 기록해요. 그러면은 전유부분 표지에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요. 소재 지번을 적죠.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소재 지번을 먼저 적는 거죠. 이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면 소재 지번은 어떻습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는 다 같은 소재하고 있죠.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요. 그 토지의 소재 지번이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할 테니까요. 똑같은 소재 지번을 전유부분 표지에 계속 반복해서 적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한동건물 표지에 한 번만 소재 지번을 기록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은요. 한동건물 표지에만 기록하고 전유부분 표지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면적은 전유부분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은 다 따로따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이게 되겠죠. 이 토지에 대해서 101호는 대지권 얼마, 102호는 대지권 얼마.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요. 이 건물에 1층 84제곱미터가 이전되면서 이 토지에 대한 10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도 함께 이전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 등기.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요,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은 대지권이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냐? 건물 등기 기록에 합니다. 전유 부분 처분하면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구체적으로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예요. 표제부에 한다는 거죠.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지권 등기는요, 이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으로 묶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집합건물 소유자의 자유죠. 따라서 이것은 신청에서 이루어져요. 신청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건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죠. 표제부 기록은 어떻습니까? 다 주등기로 한다고 했죠. 신청에 의해서 다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주등기로. 자, 그런데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요,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이제 대지권도 항상 일체가 돼서 이전되도록 했어요. 분리 처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면 대지권은 항상 이전되지만 토지만 따로 분리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토지만 따로 이전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이걸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요, 이 토지는 과거에 누군가 소유였어요. P라는 사람이 소유였으면 이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었겠죠. 근데 이 토지를 매수를 해가지고요, 아파트를 짓다고 해보죠. 자,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이제 대지권으로 이제 다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토지의 지분들을 쭉 기록하다 보면은요, 전유 부분과 분리돼가지고 토지의 지분만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체가 돼서 처분되고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또 막아야 되겠죠. 그 막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토지 등기 기록에는요,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대지권 지분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소유권으로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이다 이렇게 써버려요. 이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이 됐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요, 이렇게 적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더 이상 이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요, 토지 등기 기록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에서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물 이전하면은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소유권은 이제 대지권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여기다 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 대지사용권,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지권이 되었다라고 해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그러면 자, 이것에 의해서 건물 등기 기록에 의해서 일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우리가 따로따로 두 번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신청해서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요, 이제 분리 처분이 안 된다는 것을 등기관도 알기 때문에요, 등기관이 이것은 직권을 해줍니다. 똑같은 등기를 두 번 할 필요는 없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등기랍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요, 이것도 주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그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자는 P고요, 이 사람들은요, 집합건물 소유자들은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으로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은 얼마든지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니라 지상권이 대지권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옆에다가 대지권이라고 씁니다. 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면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면 을구에 기록한다는 거죠. 즉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기로 갑구, 을구에 기록을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등기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소유권 대지권이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항상 일체가 돼서 처분되면서 토지가 따로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토지 등기부를 본 적이 없어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건물 등기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면 내가 대지권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 등기부를 볼 일이 없죠. 이것은 볼 일이 없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물 등기만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요. 좀 더 가게 되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대지권으로 묶기 전에 만약에요, 여기에 대해서
Q라는 사람이요. 이해해가지고 저당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토지만요. 이제 분리 처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이미 설정했어요. 근데 이 Q라는 사람은요. 이게 대지권의 대지 사용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럼 선의자가 되겠죠. 선의의 Q가 이미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만요. 토지에 대해서만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토지만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를 하기 전에 빨리 대지권으로 묶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요. 요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토지 등기부를 본 적이 없었는데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긴 하였지만은 이미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는 이 사람은 토지만 따로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R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전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집합건물 소유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지상권을 따로 설정받는다든지 아니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텐데 소유권은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법정지상권은 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지급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 등기부를 본 적도 없고 사는 사람도 토지 등기를 본 적도 없는데 건물 등기부만 보는데 이미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누구만 알겠어요?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는 등기관이 알겠죠. 이것은 직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대지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저당권 등기가 돼 있더라. 아니면 이미 가압류 등기가 돼 있더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해야 되겠죠. 건물 등기부만 보는 사람들한테 경고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너희들이 지금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경매가 돼버리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경고하는 의미에서요. 이 토지 등기부에 이미 별도의 등기가 있더라. 별도 등기. 다시 말해서 저당권 이런 등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곧 있으면 너희들은 소유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을요. 일단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미 너희는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토지 등기부에 이미 별도 등기가 돼 있다라는 사실을요. 이 전유 부분 표제부, 이 대지권 종류 밑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요. 등기관만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하면서요. 이건 표제부 등기니까 이것도 언제나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해요. 그런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별도 등기가 있으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요. 여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등기는 없을 테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살짝 지우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적 일체성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을구예요. 을구에. 여기에요. 이일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가 이미 돼 있어요. 전세권.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던 거죠.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 전세권은 대지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일체가 돼서 넘어가듯이 전세권 등기를 해뒀습니까? 이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대지권에 대해서 당연히 전세권에 이렇게 미쳐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에 대한 여기다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84제곱미터뿐만 아니라 이 대지권에도 당연히 저당권에 이렇게 미친다는 거죠. 저당권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를 한번 하게 되면은요.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분리 처분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토지만 따로, 건물만 따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어떻습니까? 저당권도요. 토지만 따로 저당권, 건물만 따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거죠. 토지만 따로, 건물만 따로 경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좀 달라요. 전세권은요, 토지만 사용할 수 있고 건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리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익권은요, 토지만 따로 용익권, 건물만 따로 용익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처분을 하는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은 따로따로 할 수 없지만은 용익권은 토지만, 건물만 등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때 만약에요.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지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어떻습니까? 건물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이제 전세권이 대지권에도 미쳐버리면 이 사람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이미 건물만 전세권 등기가 되는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원래 이 사람은 건물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건물만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요. 이 전세권은 부기 등기를 하면서요. 이 전세권은 건물만 전세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만에 대해서요. 용익권은 가능해요. 토지만 용익권은 가능해요. 그러나 건물만, 토지만 저당권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집합건물 등기에서 일반적인 어떻게 등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는데, 자,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책을 통해서. 자, 290,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자, 구분건물 등기 1번, 구분건물 등기에서 등기 1번에서 오른쪽 양가로 3번을 먼저 보죠. 구분건물의 요건 해가지고요. 우리가 요거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한 동의 건물 일부가 독립된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요.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 이런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보시면 소유자의 의사, 구분건물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 이걸 구분행위라고 하는 거죠. 구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할 것이냐 아니면 집합 건물로 등기할 것이냐는 소유자 자유인 것이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1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1번처럼 건물의 구분 소유, 아파트 구분 소유 가능합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는요. 이건 구분 점포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평면 매장이죠. 평면 매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밀리올에 이렇게 굉장히 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면으로 쭉 굉장히 넓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는 벽이 없어요. 아파트는 벽이 있지만 이런 건 벽이 없죠. 그러니까 벽이 없는 평면 매장 이런 것들도 구분 소유가 가능하냐 있어서요. 벽이 없는 평면 매장도 어떻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이것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면 매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공시는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칸막이가 있다든지 또는 동판 이런 게 설치되는 거죠. 바닥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요. 이것도 구분 소유, 즉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양가로 2번 용의 정의 보시면요. 그 3번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위에다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할 수가 없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는 하되 표제부만 둔다는 거죠. 표제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대지 사용권이 있죠. 대지 사용권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다. 이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개념을 봤고. 그 다음 4번 보시면 밑으로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처음에 설명드렸죠. 구분 건물은 각각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분 건물 안에 있는 그 구분 건물들이죠. 이 전부를 어떻습니까? 전부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는 거죠. 편성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때요. 자, 내가 101호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101호 보고 싶으면 101호만 나오면 되지. 102호, 201호, 202호까지 다 나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편성은 전부를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편성을 해요. 하나의 파일로 편성하지만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는요.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값구 을구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이 한동건물 표제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값구 을구 여기까지만을 우리는 1등기 기록을 해서 발급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는 한동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값구 을구 딱 여기까지만을 이제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이 아니면 그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는. 자, 3번 보시면요. 그러면은 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요.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값구 을구를 둔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때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요. 자, 이런 건 나머지 다 넘어가시고요. 소재 지번이 있죠. 소재 지번은요. 한 동 건물 표제부만 기록하지 전유 부분 표제부는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음 줄 보시면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동 건물 표제부만 소재 지번을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그리고는 전유 부분만 나오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없으니까요. 좀 넘기시면요. 한 김에 한꺼번에 하죠. 301페이지 보시면요.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에 등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값구 을구를 다 두고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 관련해서는 밑에 있죠. 그 의 보시면요. 거기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등기할 수 있지만 넘기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있죠. 표제부만 둡니다. 그리고 표제부에요.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적고 값구 을구를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따로 두진 않아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제목만 보시면 되죠. 예,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지분의 일체성이라는 건 절대적 일체성이죠. 절대적 일체성.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양가로 3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에 등기해가지고 3번만 보시면 됩니다. 3번 보면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값구 을구를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두면서요. 표제부의 공용 부분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기록적 표제부의 공용 부분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값구 을구는 다 말소를 해버립니다. 값구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 자, 그런데 양가로 4번 보시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를 말소해요. 자, 공용 부분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새롭게 이제 갑구를 만들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갑구를 만들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요. 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요. 그러면은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자, 보존 등기에다가 이전 등기 쓰고 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보존 등기. 물론 이때 보존 등기 할 때는 옆에 있죠. 그 폐지된 규약을 첨부 정보로 가져가야 되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자, 단독 신청에서 보존 등기가 되면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그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의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요. 295페이지를 보면요. 295페이지를 보면 이제 4번을 보죠. 4번을. 그러니까 3번은 전유 부분 등기하는 방법이었고 공용 부분 등기하는 방법은 뒤에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았고요. 4번은 이제 대지권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다만 해가지고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요. 자, 대지권 등기를 합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다고 그랬죠.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하는데,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항상 일체가 돼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하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각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 즉 대지권 표시를 기록합니다. 자, 보죠.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 표제부 체크하셔야 되겠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한다. 그럼 대지권 표시라는 것은 밑에 있죠.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기록한다는 거죠. 종류나 비율. 이게 대지권 등기입니다. 대지권 등기. 자, 넘기시면요. 여기에 대해서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다시 나오겠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297페이지에 이제 대지권 등기 해가지고 개념이 나오죠. 이건 앞에 설명드렸죠. 전유 부분과 처분이 같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상대적 일체성으로만 있는 대지 사용권을요. 절대적 일체성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을 이제 대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지권. 그럼 대지권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요.
앞에 설명드렸죠. 2번 보시면 대지권 등기는 해서요.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건물 등기 기록 표시해야 한다. 건물 등기 기록 표시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앞에 설명드렸죠. 한동건물 표지협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지협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양가로 이번에 대지권 등기 효과는 조금 있다고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3번 2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나오죠. 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는 자,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만들었는데 토지만 따로 분리돼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토지 등기부를 열어 가지고 각 해당 구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 소유권 유예 권리가 대지권이면 을구에 어떻습니까? 그 권리 옆에 대지권이라고 적어버리는 거죠. 분리처분 못하도록. 이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격려한 등기가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이제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 기록이죠.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예요. 이건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제부 쓰고 가입표 치시면 돼요. 표제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당 구, 그러니까 갑구나 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양가로 5번을 보시면 별도 등기 있다는 뜻에 기록해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해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지웠던 거죠. 근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토지 등기, 그렇게 별도의 등기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전유부분 표제부 밑에다가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건물 등기 기록에 없는 토지 권리 사항에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로 있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에만 별도로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등기가 이미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밑에 있죠.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랍니다. 그럼 밑에 있죠. 그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기록해가지고 밑에 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표제부가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를 한 다음에 전유부분 건물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 밑에 대지권 표시에 등기를 하면서요. 그 밑에 이해가지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미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뭐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그러니까 가압류나 저당권 등기돼 있다. 이런 것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요. 이건 절대 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와가지고요. 앞으로 와서 299페이지 보시면은 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기록해가지고요. 요건 아까 설명드렸죠. 대지권 등기가 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면은 토지만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 또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의권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건물에 대해서만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이것은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다 해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이런 말이죠.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건물에 대해서 맞춰진 등기 위에다가 대표적인 게 전세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미 전세권이 돼 있었을 때는 이럴 때는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건물만에 관한 등기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다음 줄을 보시면은 대지권 등기와 동시에 그 등기가 건물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뜻을 직권으로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건물만에 대한 뜻의 등기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등기가 없으면은요. 이런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대지권에도 미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저당권도 대지권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97페이지 다시 한 장 앞으로 오시면 대지권 등기의 효과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 등기가 있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건물만에만 미치겠지만 이런 게 없었을 경우에는요. 이 등기들은 다 대지권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넘어가시고요. 3번 보시면은 대지권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4번 보시면 소유권 대지권일 경우에 토지만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만 따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요. 용의권 등기는 가능하다는 거죠. 용의권. 토지만 사용만 하는 건 가능해요. 건물만 사용만 하는 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용만 하는 전세권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전세권 1대1 해가지고 건물만이다.
이렇게 해서 사용만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저당권 소유권자들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에 설명했던 것을요, 글로써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강의, 지금 시간 강의에는요, 여러분 유인물을 하나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첨부해 보면은요, 여기에 구분건물 등기 기록 해가지고요,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요, 첨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강의 자료 가지고. 그럼 이게 한 페이지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해놨어요. 책으로는 여러 페이지지만은 이 한 페이지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페이지만 보시면 되는데 아마 나중에요, 요약 강의 시간에는 거의 이렇게 한 페이지로씩 정리를 해가지고요, 총 한 7, 80페이지 정도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요약 강의 시간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약 강의 시간 할 내용이지만은요, 여러분이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서로 하고, 요약된 내용은 요약만 해놨기 때문에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요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과정을 거칠 걸 전제로 해서 나중에는 요약된 내용만 가지고 이제 요약 수업 시간에는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요, 여기 책이 너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맛배기로요, 요약 강의에서 나중에 할 내용인데 요약해가지고 하나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죠. 자, 문 위에 보시면요,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요.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마다 표제부 값을 구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다만 여기에는 없지만요, 우리가 열람 등본 발급 받을 때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사항만을 1등기 기록으로 보고 열람 발급해 줍니다. 우리가 방금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 밑에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해놨죠. 구조에 따라서. 자, 먼저 첫 번째,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요, 한 동 건물 전체를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지,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 한다고 해서 넘어갔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요. 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 다 분양이 끝나가 신축을 했어요. 그럼 신축하면 이 사람들이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합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처분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했기 때문에 보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하기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4층까지 사람들은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5층에 있는 501호, 502호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 보존 등기를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4층까지만 보존 등기를 하고 4층까지만 등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에는 이게 몇 층으로 나오겠습니까? 5층으로 나와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4층까지밖에 안 나와버리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5층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요, 이 4층 사람들은요, 표제부는 5층도 만들어야 돼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표제부는. 그러면은 5층 501호하고 502호는 어떻습니까?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제부만. 갑굴구는 없고요. 501호, 502호. 자, 이렇게 전유 부분 중에서는 표제부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도 표제부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501호, 502호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요, 보존 등기까지 대위할 수는 없어요. 대신 신청할 수는 없고요.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표제부는 대위 신청해서라도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표제부. 그러니까 501호, 502호는 표제부만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처분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501호 소유자가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그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들의 그 일치를 위해서요. 일치를 위해서 5층 사람들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는 전부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죠.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즉,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제부도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밑에 있죠. 이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위에서라도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에 관한 등기에 보존 등기가 들어가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대위에서라도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는 공용부분의 등기에서 구조상 공용부분은 별도의 등기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있고 표지부만 든다. 그래서 표지부의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공용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고요.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직권 등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웠던 걸 표 형식으로 했어요. 먼저 대직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대직권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건물 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한동 건물 표제의 대직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제의 대직권의 표시, 즉 대직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하고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청. 그리고 밑에다가 주등기라고 쓰시면 돼요. 지금 이게 대직권 등기,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다 주등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 다 주등기입니다. 다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요.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여기다 표제부 쓴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되죠. 표제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직권의 종류에 따라서 갑구, 을구에 한다는 거죠. 자, 이건 직권을 한다는 거죠. 토지 등기 기록은 다 직권을 합니다. 이게 동일한 등기이기 때문에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을 하는 거고요. 직권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등기, 토지 등기 외에 별도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건물 등기 기록, 전유부분 표제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별도 등기는 기억하기 힘들면요. 적어도 위에 대직권 등기하고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정반대죠.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반대요. 대직권 등기는 건물,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그리고 대직권 등기는 표제부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갑구, 을구, 해당 구에, 대직권 등기는 신청에,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정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기억하면 나머지 하나는 정반대다라고 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직권 등기하고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요. 대직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직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이 됐죠. 전세권 등기하면 바로 대직권에도, 저당권 등기하면 대직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다만 밑에 가지고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 등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면 이때는 건물만에만 미치고, 이런 말이 없으면 대직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지 사용권이요. 이제 대지권이 대해서 전유부분과 절대적 일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밑에 있죠.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건물만에 대한 분리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대지권에 있어서 토지에 있어서도 같다.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밑에 보시면 용의권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 또 소유권 대지권에 있어서 토지만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용의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을 책으로 설명드렸고, 책에 있는 내용이 중요 내용은 다 위임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요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도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좋았을 텐데요. 그 마지막에 또 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303페이지 보시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결과만 좀 보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등기는 주등기로 하지만은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권리의 효력과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부기등기. 그래서 그 가지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를 하는데, 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가요,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그 내용은요, 정리해 놓은 것이요 306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하면서 봐요. 자, 맨 위에 보시면요, 왼쪽은 주등기고 오른쪽은 부기등기죠. 먼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죠. 그럼 오른쪽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그럼 본등기를 따르기 때문에 이건 주등기로 하겠죠. 그러면 소유권 유예 권리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이게 이제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지만 소유권 유예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다. 앞에서 했죠. 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권리 밑에 부기등기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변경 경정 등기인데요. 자, 표제부 등기는 다 주등기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 그 주등기로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주소 바뀌었다고 해서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나 부기등기였죠. 그러면 그 밑에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는 둘로 나눴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없고 또는 이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 부기등기로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서 승낙이 없으면 이때는 주등기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등기로 할 때는 말소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이외에는 이제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다음 오른쪽에 4번째 직권 경정 등기. 직권으로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대지권 등기는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그 변경 등기도 주등기로 하는 건데 뭐 이건 대지권까지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밑에 말소 등기는 권리가 전부 소멸했으니까 주등기고요. 멸실 등기도 표제비하는 등기니까 주등기고요. 밑에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전부 말소가 주등기로 하니까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 일부 말소는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처음 했던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원래 취지가 뜻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다 주등기로 했어요. 그러나 건물만에 대한 취지에 대한 건물만에 대한 뜻의 등기는 이제 부기등기로 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밑에 가등기는요. 항상 본등기 형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요. 법원의 명령은 넘어가시고요. 기타 해가지고 오른쪽 보시면 각종 특약 등기들요. 자, 특약 등기들은 다 부기등기예요. 그 등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약 등기니까 특약 등기는 모두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당연히 부기등기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하겠지만은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요. 그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니까 이것은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로 하겠죠. 또 권리질권도 앞에 설명드렸죠. 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에요. 그럼 저당권 밑에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저당권 밑에. 자, 요 내용들은요, 우리가 또 다 심화 강의라든지 또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강의를 모두 이제 마치게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자, 기본 강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네, 꼼꼼하게 기본 강의만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의만 잘 하셔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심화 강의 시간에는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만 할 거예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고 확인만 하면서 혹시나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나올 만한 문제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가지고 심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 끝까지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심화 강의라든지 또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등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